지금 굉장히 이 책 두 권에 만 봤을 때는 많은 작가들이 있고 다 중요하고 또 이렇게 애정을 표현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좀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작가와 작품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편독하거나 뭐 어떤 특정 작가를 편애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 좀 있으니까 제가 대학에서 이제 공부할 때 학부 졸업 논문으로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썼어요. 제가 좀 기억하는 뭐 학부에서 쓴 리포트들이긴 한데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여러 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좀 좋아했던 작가이기도 하고 또 때 맞춰서 이제 지금 올해 저물고 있긴 한데 올해가 이제 탄생 200주년이었기 때문에 지난달 11월 11일이 그 빼빼로데이 그날이 이제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2021년 11월 네, 11일이 그러니까 1921년생이기 때문에 그 모스크바에서 이제 빈민 구제병원에서 이렇게 출생하게 되는데 러시아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했는지 제가 뭐 지금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아마 러시아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성대한 어떤 기념 행사 같은 건 갖기 어려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뭐 작가와 만나는 거는 뭐 직접 만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비대면 접촉이에요. 그 도스토옙스키 작품이 이달에도 뭐 새로 번역본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뭐 이 작가와 뭐 한번 만나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로자라고 하는 이제 활동명 닉네임으로 쓰고 있는데, 네네. 네. 이게 로디온 죄아벌의 네, 죄아벌 주인공 이름입니다. 저한테 뭐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인데 라스콜니코프는 성이고 이름이 로지온이죠. 로지온을 이제 애칭으로는 이제 러시아 이름은 다 애칭이 있는데 로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서 이제 로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닉네임으로 쓴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그 책에서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가 세계 작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은 도스토옙스키가 좋으시냐, 톨스토이가 좋으시냐인데 톨스토이는 그 설문조사 결과인데 그 영미 작가 대상 설문조사였어요. 제 기억에는 한 125명 설문조사에서 세계 최고 소설에 대한 설문조사였는데 1위가 안나 까레니나였고 2위가 플로베르의 그 마담 보바리, 3위가 다시 전쟁과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소설 그 3편 가운데 2편이 톨스토이 소설. 이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권 작가들에게 그 톨스토이는 말 그대로 소설가들의 소설가, 넘사벽의 작가인 건데 추정해 보면은 이제 그 가장 완벽한 작가예요. 가장 완벽한 소설을 쓰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을 이제 써낸 작가로 톨스토이를 보는 거죠. 다르게 보면 이제 영국 문학이 그런 작가를 안 갖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자국 작가들 배제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전체 작가 다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대상 후보로 놓고 이제 설문조사했던 거였는데 러시아 작가, 프랑스 작가 뭐 이렇게 꼽히고 있으니까 4위는 그 롤리타였어요. 나보코프의 롤리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조사는 이제 뭐 조사 대상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좀 다를 거기 때문에 일반 청중들은 또 다른 게 고를 것 같아요. 근데 작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톨스토이가 가장 완벽한 작가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영국 작가들 설문이라는 게 또 좀 중요해요. 함정이기도 하고. 프랑스 작가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나라별로 약간 또 선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도스토옙스키 결핍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앙드레 지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 20세기 초반에 프랑스 소설의 어떤 빈곤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앙드레 지드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1년에 강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도스토옙스키 탄생 100주년 때
그러니까 1921년이 이제 도스토옙스키 탄생 100주년이었는데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앙드레 지드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강연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러시아 문학과 프랑스 문학을 비교해 보게 되고 분명히 프랑스가 더 빨랐어요. 더 먼저 발전했고 근대 소설이 발자크의 사례 말씀드렸지만 도스토옙스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거꾸로 프랑스 문학이 도스토옙스키에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영국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도스토옙스키 영향을 받고 또 톨스토이 영향도 받습니다. 20세기 초반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게 역전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두 나라에서는 그 원인 해명이 좀 필요해요. 왜 이게 역전됐던가에 대해서. 자신들이 분명히 앞서가고 있었는데 어느새 이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은 이제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인 것이고 그래서 그두 작가 중에 이제 뭐 하나를 선택한다거나 하는 거 뭐 그런 질문 던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독서가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한 작가만 읽는다면 이런 건 아니고 두 작가 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문학을 대략적으로 어림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문학의 성취에 대해서 좀 느껴볼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계 문학을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이해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도전해 보는 겁니다. 읽는 것 자체는 도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작가들을 음미하고 이해함으로써 세계 문학의 어떤 성취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해 보는 거, 이거는 이제 젊은 독자들도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2021년 한국 사회는 모든 세대가 저절감을 느끼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는 그 나름대로 또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는 또 그 나름대로 좌절하기 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된 현실 속에서 러시아 문학은 급격한 사회적 변혁, 혁명, 전쟁을 겪으면서도 생명력을 보여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현재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러시아 문학을 즐겁게 읽으시고 또 삶과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똘레랑스를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현우 서평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인문학에 대한 또 다른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